지난 한 주, 그러니까 2025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요. 필리핀 세부와 보홀 지역의 주요 소식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막 흩어져 있는 뉴스 같은데 저희가 함께 엮어보면 어떤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에서 사업이나 투자를 계획하시거나 곧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께는 이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쵸. 부동산 시장의 그 뜨거운 열기부터 또 세무 환경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는 현지 분위기까지. 자, 그럼 이 소식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부동산 관련 소식이네요. 2025년 2분기 필리핀 전체 주택 가격이 무려 11.5%나 올랐다고 합니다. 네, 특히 메트로 세부의 상승세가 아주 강하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집값이 올랐다 정도로 이해하기엔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11.5%라는 숫자는 거의 폭등에 가깝습니다. 이걸 보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깃하면서도 동시에 덜컥 겁이 날 수 있는 수치죠.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게 단순한 거품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분리 현상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거대한 분리 현상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세부의 고급 콘도미니엄 시장은 해외 투자 자본이랑 저희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IT BPM, 즉 아웃소싱 산업의 호황이 이끌고 있거든요. 고소득 전문직, 외국인들의 수요가 가격을 계속 밀어올리는 거죠. 반면에 정부가 내놓은 또 다른 정책을 보면 이 성장의 이면이 보입니다. 아, 그 소식도 있었죠. 서민이랑 중산층을 위한 주택 정책 말이죠. 펀드에서 180만 페소 이하 주택에 연 4.5% 특별금리를. 네, 그리고 Expanded for PH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10년간 3% 고정금리를 제공한다고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정부가 왜 이런 저금리 대출 상품을 계속 내놓을까요? 바로 그 거대한 분리 때문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대다수 현지인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걸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이 두 뉴스를 연결해보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어떤 점일까요? 단순히 사무실 임대료가 오를 걸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현지 직원들이 직장 근처에 저렴한 집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건 결국 직원들의 이직률이나 급여 인상 요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력 관리의 어려움까지 내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저금리 대출은 필리핀 현지인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장기 체류나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특히 필리핀인 배루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엔 가능하군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저렴한 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매입할 절호의 찬스죠. 또 현명한 사업주라면 이런 정부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한 주거 지원을 회사의 복지 혜택으로 제시해서 우수한 인재를 붙잡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보홀 지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소식도 짚어보죠. 2026년 보홀의 핵심 개발 프로그램이 승인됐는데 도로, 교량 같은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고요. 이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인프라가 들어서는 곳 주변의 땅값이 난 자산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보홀의 리조트나 토지 투자를 생각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필리핀 비즈니스의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실이라면 어떤 걸까요? 계획 승인과 실제 착공 사이에는 아주 긴 시간과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의 공공사업은 지연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군요. 네, 따라서 언론 발표만 믿고 섣불리 투자하기보다는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지, 공사가 시작되는지 분기별로 꾸준히 확인하는 냉정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표에 흥분하기보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자가 결국 이기는 게임이죠. 계획과 현실의 차이를 명심해야 한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현지에서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필리핀 국세청 BIR이 세무조사 명령서 발급과 모든 현장 세무조사를 전면 중단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호재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 단어는 중단이지 취소가 아닙니다. 아,
이건 그냥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과 같아요. 만약 지금 세무조사 명령서를 이미 받았다면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안심할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국세청이 재정비하는 이 기간을 우리 회사의 회계장부와 증빙 서류의 약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강할 골든타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직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자들은 정말로 한숨 돌려도 되는 거 아닐까요? 당분간은 조사가 안 나올 테니까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폭풍이요? 네. 이번 제도 재정비가 끝나면 아마 전산 시스템과 리스크 분석을 기반으로 훨씬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듣고 보니 내부 세무 건강검진 기간으로 삼으라는 말씀이 확 와닿네요. 이런 기간에 사업주가 스스로 점검해 볼 만한 가장 흔한 문제점, 그러니까 국세청이 주로 지적하는 레드 플래그 같은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부가세, VAT 신고 매출과 소득세 신고 매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게 다르면 시스템에서 바로 경고가 뜨죠. 아, 그렇군요. 두 번째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비용들을 마구잡이로 경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식사 영수증이나 개인적인 쇼핑 내역 같은 것들이요. 이 두 가지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해 둔다면 미래의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자나 이민 관련 정보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이 필리핀 이민국 BI의 감시 명단과 직접 연동될 수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건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는 필리핀 이민국이 주로 체류기간 위반 같은 국내 문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국제적인 범죄 연루 여부까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조사를 받는 상태에서 필리핀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장기 체류나 투자를 시도하는 것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사업 규제나 리스크 같은 딱딱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머리가 좀 아픈데요. 이런 비즈니스 세계의 긴장감과는 또 다른 흐름이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들려오네요.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 필리핀의 연말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저도 봤습니다. 무역산업부 장관이 4인 가족 기준으로 500페소, 우리 돈 약 12,000원이면 기본적인 크리스마스 이브 만찬, 노체부에나가 가능하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된 거 말이죠. 솔직히 현지 물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한가 싶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즉각적으로 비판이 쏟아졌죠. 장관님은 어느 나라에 사시냐는 비아냥까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해프닝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물가 지표와 평범한 현지 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비 압박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럼 이 사건이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주는 시사점은 뭘까요? 연말 보너스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 단순히 법적 최소 기준인 13month 페이만 지급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통 방식이요? 네. 법으로 정해진 건 다 줬으니 됐다는 태도보다는 요즘 다들 경제적으로 힘든 거 안다. 회사가 큰 도움은 못 되지만 마음을 담았다는 식의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의 충성도와 장기적인 노사관계에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00페소 발언에 대한 직원들의 그 허탈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제스처가 필요한 거죠.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런 분위기와 연결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세부 대주교가 나서서 단순하고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자고 제안했는데 놀랍게도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 군, 경찰까지 동참하고 있다고요. 국방부는 아예 기념행사를 취소하기까지 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필리핀이 겪었던 여러 태풍 피해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과도한 소비나 화려한 파티를 자제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현지에서 연말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기획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지 정서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화려한 크리스마스 파티 패키지보다는
다른 방향을 고민해야겠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벤트 비용의 일부를 지역사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프로모션을 하거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컨셉의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훨씬 더 현지인들의 호응을 얻고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여주기식 화려함보다는 진정성 있는 나눔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아주 실무적인 정보 하나 짚고 넘어가죠. 노동부에서 연말 휴일 기간의 임금 계산법을 다시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거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매년 헷갈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인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필리핀은 정기 휴일, 레귤러 헐리데이랑 특별 휴일, 스페셜 non-working day에 따라서 임금 가산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 그게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 정기 휴일에 일하면 200%를 줘야 하지만 특별 휴일은 130%죠. 이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대충 주급이나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다가 나중에 직원이 퇴사할 때 노동청에 클레임을 제기해서 몇 배로 물어주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연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지금 바로 회계 담당자에게 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정말 아는 것이 힘인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부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부가 마닐라 외 지역 중에서 글로벌 IT BPM 기업들에게 최고의 선택지로 계속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세부 경제의 심장이 얼마나 튼튼하게 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소식의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경제 성장률 몇 퍼센트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IT파크나 세부 비즈니스파크 같은 핵심 업무지구 주변의 사무공간과 원룸형 콘도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안정적일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해당 지역 부동산에 투자한 분들에게는 공실률 걱정을 덜어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IT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세부가 여전히 기회의 땅이라는 의미도 되겠군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이제는 IT BPM 산업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한 글로벌 기업 자료에서는 세부가 아시아 태평양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의 전초기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점이 세부의 미래를 더 밝게 보는 이유입니다. IT BPM을 넘어서서 크리에이티브 산업, 관광, 물류까지 산업 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한 가지 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하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면 훨씬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해외 기업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 또 다른 사업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겠는데요. 이 전문 서비스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분야의 전문가시라면 세부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충분히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대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시장이 열리는 셈이니까요.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서민 정책의 공존, 세무조사 중단이라는 기회와 위기, 그리고 화려함 대신 소박함을 택한 연말 분위기까지. 이 모든 흐름들이 성장과 성찰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세부와 보홀은 여전히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기회의 땅인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고민하는 한 단계 더 성숙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을 마무리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계속 성장하는 세부의 역동적인 모습과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며 소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현재의 목소리는 앞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거나 혹은 충돌하게 될까요? 그 흥미로운 교차점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나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기회와 도전을 찾아 이번 주말에 당장 세부나 보홀로 떠나는 분이 계시다면 날씨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언제든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섬 투어를 가시거나 발람방 같은 산악 지역으로 드라이브를 계획한다면 갑작스러운 스콜에 대비해서 스마트폰 방수팩이나 가벼운 우비 하나쯤은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 하나가 여행의 만족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